나이가 많이 먹고 보니까 이제는 나름대로 중심을 잡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정신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균형 있게 살고 싶습니다. 그런데 우리 정토에서는 자기를 내려놓는 마음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, 특히 내 생각이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를 때 과연 어디까지가 내가 중심을 잡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내 고집인지 망설여집니다. 네, 현실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. 제가 월요일날 울산에서 법회학 끝나고 이제 문답 시간이 있었어요. 근데 그 한 보살님이 이제 이런 질문을 했어요. 자기는 이까지 자기 자식, 자기 남편, 자기 이것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. 남을 생각한다 이러면 자기는 거의 생각도 못했는데 이 정답없다 나와서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아, 내가 그동안 너무 내만 생각했구나. 남도 좀 생각해야 되겠다. 보살 사상이 뭔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자기 딴에는 야, 나도 내만 생각하지 말고 남도 생각해야지.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 일요일 날 이웃집 아주머니가 친구가 부부가 어디 간다고 애들 둘이가 있는데 애들 둘이를 좀 봐줄 수 있느냐. 평상시 같으면 안 되는데 법문 들었기 때문에 어때? 남해도 우리 애 같이 내가 봐야 되겠다. 이래가 그래 봐줬구만 이렇게 했다는 거. 근데 원래 그날 그 일요일에 약속을 남편하고 애들하고 같이 요즘 봄날이니까 놀러 가기로 약속을 잡아놨다는 거예요. 근데 자기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남편 타고 자기 타고 애들 둘이 타고 이래 가기로 했지만은 애가 둘이 더 있어도 4명이기는 하지만은 애들이 작으니까 뒤에 어때요? 4명이 다 되잖아, 그죠? 그러니까 뭐 가는 집에 둘이 태워가도 되겠다.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해서 뭐 좋다고 했는데 아침에 이제 나가는데 남편이 애가 둘이 와가지고 이제 뒤에 타려고 그러니까 남편이 누구? 이러더라는 거야. 이웃집에다. 이웃집에가 왜 가는데? 아니, 엄마가 어디 간다 그런다고 돌봐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봐주기로 했다. 그러니까 남편이 왜 나한테 그 미리 얘기 안 했어? 뭐 자리도 있는데 타고 가면 되지. 그거 꼭 미리 얘기해야 되나? 이래가 이제 옥신각신했어.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아니 여보 절에 다니면 보살행도 좀 해야지. 우리 애가 남해도 우리 애라는데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남편이 니나 보살행 해라 이러면서 키 던지고 가버렸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틀이 지났는데 아직도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. 남편이. 이럴 때 이제 부처님 가르침대로 보살행을 하려면 이렇게 집에서 마찰이 일어난다 이거야. 남편 말을 들으려면 보살행을 못하고 보살행을 하려니 남편이 갈등이 생긴다. 뭐 이런 경우 많죠. 환경 이거 하려니까 집에 가서 갈등이 생겨. 그래서 뭐 집안 식구 살려는 대로 맞춰 살면 우리가 아무런 실천도 못하고 이런 얘기 똑같아. 이럴 때 어떻게 이게 조화를 이루느냐.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게 이 보살행을 하기 때문에 남편하고 갈등이 생긴다.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. 자기 의견을 고집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. 자기 생각을 고집하기 때문에. 그럼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거면 남편이 저애 둘이 안 된다 하면 그럼 버려야 되지 않냐. 꼭 그런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남편에게 미리 얘기를 해서 허락을 받고 그 집에도 허락을 해야지.
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남편은 의견을 별로 무시하고 있잖아요. 그죠? 상대가 봐달라면 내일 우리 남편하고 어디 가기로 했는데 그래 잠깐 있어봐. 내 남편한테 한 물어보고 물론 되겠지만은 그래도 한 물어봐야지. 이렇게 해가지고 여보 옆집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때 괜찮을까? 이렇게 물어보고 결정을 해야 이게 옳았단 말이에요. 그럼 벌써 물어보지도 안 하고 괜찮겠지 이거 자체가 벌써 이미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. 두 번째 딱 왔는데 남편이 외내들이가 이렇게 할 때 남편이 사전에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어때요? 남편이 좀 당황하겠다. 자기를 무시했다고 느낄 수도 있겠다. 애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무시했다는 게 핵심이에요. 심리가. 애 둘이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. 자기한테 안 물어보고 일방적으로 결정해가. 그러면 퍼뜩 사과를 해야 된다. 여보 미안해. 내가 미처 얘기할 얘기가 없었는데 사정이 이래 됐어. 그래 여보 내가 잘못했는데 지금 이래 된 거 어떡해. 여보만 당신 좀 양보를 해줘. 다음부터는 안 이렇게 미리 얘기할게. 이렇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지 이게 해결 안 될 문제가 아니에요. 근데 뭐라고 했다? 보살행해야지 이렇게 나갔단 말이에요. 그 남편은 이렇게 자기를 무시했다 기분 나쁜데 그걸 뭘로 갖고 깔아뭉갠다? 네 중생이고 보살 아니다 이거야. 그러니까 성질이 나니까 열쇠를 던지고 보살행 네 혼자 해라 이러고 가버린단 말이야. 원인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. 그럼 지금 어떻게 하느냐? 여보 내가 잘못했어. 이렇게 가서 사과하면 되느냐? 근데 그렇지 않아. 왜 그러냐면 남편이 아내가 잘못하고 남편이 잘했다고 남편이 생각을 하면 아무 말 안 하고 저렇게 이틀간 말 안 하는 게 아니에요. 도저히 안 돼가 그날 저녁이라도 다시 불러가 네가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따지고 달라들 때는 남편이 자기가 잘했다는 거예요.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는 성질은 나지만은 그렇다고 자기도 생각해봐도 자기가 꼭 잘했다고는 할 수가 없어. 그러니까 이 불러가 따지지는 좀 못하는 거예요. 자기가 생각해봐도 이웃집에 그 좀 데려가자는데 그거 갖고 성질을 냈으니 자기도 하여튼 마누라가 자기를 의견을 무시하고 늘 하는 행위는 밉다 이 말이야. 그러나 그 사건 자체는 꼭 그걸 갖고 잘했니 잘못했니 따지기는 곤란하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거 그냥 말을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. 그럼 이걸 꺼내가지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. 다음부터는 이웃집에 안 데려갈게. 이렇게 하면 자기 보고 점세이라고 해놓고 또 사과도 또 마누라가 탁 먼저 하니까 자기는 더 뭐가 된다? 점세이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럼 기분이 더 나빠져.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 사건을 갖고 얘기하는 거는 이 끝났어요.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한다는 건 이건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그냥 다른 건으로 그냥 이렇게 재미를 있도록 이렇게 마음을 풀도록 해야 돼. 이 건을 갖고 자꾸 거론하면 오히려 그거는 더 이렇게 마음이 안 풀릴 수가 있다. 그러니까 이럴 때 핵심이 애가 문제가 아니고 보살행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 의견에 대한 고집, 상대 의견에 대한 무시 이런 것이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. 그럼 이 남편은 또 이번 사건만 갖고 이런 건 아니겠지. 평소에 늘 일을 저지를 때는 자기는 안 물어보고 지 맘대로 하는 그런 선입관이 있으니까 그거하고 연관시켜가 이게 탁 나빠졌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 애들이 데려간다고 남자가 말이야.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자꾸 따지면 이건 그 본질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. 이렇게 자기 의견을 고집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.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내 의견이 난 이래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강하면 강할수록 상대편의
말이나 행동에 내가 자꾸 걸리게 됩니다. 걸리게 된다는 건 내 중심이 자꾸 없어진다는 얘기예요. 그런데 내가 고집을 하지 않으면 어떠냐? 상대편이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거기에 걸리지를 않게 돼. 그 걸리지를 않는다는 것은 자기 중심성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거꾸로 지금 알고 있다. 지금 내 중심이 없는 거는 내 의견에 대한 고집이 강하기 때문에 중심이 없는 거예요. 자기를 놔버리면 흔들리지를 않아. 오늘 비가 와야 된다. 오늘 맑아야 된다. 자꾸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떠냐. 비 오고 맑고 날씨에 자꾸 흔들리는데 비 오면 비 오는 데 맞춰서 하고 맑으면 맑은 대로 맞춰서 하고 놔버리면 비가 와도 좋고 맑아도 좋아.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?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고집하지 않을 때 중심이 잡히는 거예요. 자기 의견을 고집을 할 때 자꾸 중심 없이 흔들리게 된다. 그러니까 자기 의견이 있으면 중심은 잡힌데 고집이 되고 자기 의견이 없으면 고집은 하는데 중심이 없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. 자기 의견을 고집하지 의견이 없는 게 아니라 의견을 고집하지 않는 고집하지 않을 때 바로 어떤 의견인데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. 이해할 수가 있고 또 그 속에 자기 의견을 내놓을 수 있다.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 의견을 고집하지 않으면 남편에게 남편의 의견을 그럴 수도 있겠다고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자기 의견도 내놓을 수가 있나 없나? 내놓을 수가 있죠. 아 여보 미안해 하면서 사정이 이래 됐어. 둘이 데려가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. 근데 남편이 탁 안 데려가겠다 하고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결정했나 이럴 때 내 의견을 탁 고집해가 그거 좀 데려가면 어때?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? 남편이 싫으니까 뭐다? 그래 네가 싫다면 안 데려가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. 그러니까 애도 못 데려가고 기분대로 나쁜 거예요. 근데 받아들이면 어떠냐? 기분도 안 나쁘고 애도 데려갈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고집하지 않을 때 오히려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기가 용이한 거예요. 옛날 전에도 한번 얘기했어요. 부인이 남편한테 옷을 하나 사달라 그럴 때 여보 저 옷 예쁜데 하나 사줄래? 이러면 부인이 남편이 안 돼! 이러면 보통 부인들 어떠냐? 꼴랑 그 옷 하나 사달라는데도 내가 뭐 맨날 사달라 그랬나? 1년이 결혼하고 이제 처음인데 이렇게 해서 상대의 의견을 무시한다 이게. 그러면 안 사고 말지 기분 나쁘게. 이러면 옷도 못 입고 기분만 나쁘게. 그러니까 내가 옷을 하나 샀으면 좋겠다 하는 나의 욕구나 나의 의견이 있듯이 남편은 지금은 안 되겠다 하는 의견을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. 그래. 그럼 받아들이면 돼. 알았어. 기분 나빠서 알았어가 아니고 알았어. 그런데 내가 그래도 사고 싶다 하면 기분이 안 나쁘니까 말을 한 번 더 할 수 있나 없나? 기분이 나쁘면 말하기 싫어. 기분이 안 나쁘니까 여보 그래도 하나 사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야. 그럼 남편이 안 된다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데 또 한 번 더 얘기했으니까 큰 소리가 나올 만도 하다 이해가 되면 내가 기분이 나쁘나 안 나쁘나? 안 나쁘니까 한 번 더 얘기할 수가 있다. 여보 다음에 잘할게 하나 사지. 그러면 남편이 사줄 가능성이 높아 안 높아? 높지. 높다 이 말이지. 치사하다 이 말이 나오는 건 뭘 말하냐면 자기 의견을 고집하고 상대의 의견을 무시하기 때문에 치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상대의 의견을 받아들이면 당연히 내가 사고 싶은 것처럼 안 된다는 의견을 상대가. 근데 우리는 상대편의 답을 내가 미리 정해줘.
내가 이렇게 두 번 만날 때는 니는 예라고 대답해야 돼. 이렇게 정해놓는다. 그러니까 상대가, 그러면 상대도 자기는 자기 의견도 받아주니까. 근데 그냥, 그거 갖고 뭘 그래! 이래 싸워가지고 내가 만약에 사게 되면 남편은 사주고도 기분이 나쁘죠? 왜? 졌다는 생각이 든다, 이 말이야. 아시겠어요? 그럼 나는 사고도 나도 기분이 나쁘죠? 치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거 하나 가지고 말이야, 남자가. 이래. 그런데 상대가 꼭 그래 사고 싶어? 이래 또 합니다, 보통. 그냥 안 사주고. 꼭 사고 싶나? 이래 뭐, 베푸는 흉내를 좀 내고 싶고. 아시겠어요? 그래, 여보 사고 싶어. 이러면, 그래, 하나 사라마. 이렇게 늘 이 태도를 우리가 보면 생색을 좀 내고 싶어. 그때, 아이고, 여보, 고마워요. 이게 안 된다는 걸 내가 3번이나 요구해가지고 미안해. 이렇게 딱 해주면 체면이 서나 안 서나? 체면도 서고 사주고 기분도 좋고 나도 받고 기분도 좋고 물건대로 사고. 이런 지혜가 좀 있어야 돼. 이게 자기 의견을 고집하지 않을 때 생기는 거고, 자기 의견을 고집하면 기분대로 나쁘고 옷은 옷대로 못 사고, 그래 한 생각 일으켜가 집안에 불러만 일어. 뭐라고? 얘기도 안 해요. 그래. 그러면서 남편이 밉죠. 쫀쫀하게 남자가 말이야. 에이구, 내가 눈이 삐지 저런 인간하고 이래가 남자도 미워하고 그런 남자 선택한 나도 미워지고 중매서 좀 그럼도 믿고. 그래서 한 생각이 일어나면 마음법이 일어나고 한 생각이 사라지면 마음법이 사라져. 이 원효대사가 해골바지 물 먹고 춤추고 부른 노래 아니에요. 한 생각이 딱 일어나면 이렇게 네가 하는 게 하나가 일어나면 이래 10,000가지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. 근데 한 생각이 사라지니 마음법이 사라진다.